군산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선박회사들이 지난 23일부터 휴항에 들어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여객선 운항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도 없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제어제가 연구 개발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읍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다중 공공이용시설에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을 비롯한 23개 읍면동과 경로당, 유치원, 역과 터미널 등 공공시설에도 마스크를 비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군산항을 중국을 오가던 여객선 운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운반선 운항은 2월 4일부터 재개될 예정이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붐벼야 할 여객선 대합실은 텅 비었습니다. 터미널 입국장은 굳게 닫혔습니다. 하루 2차례 중국 석도와 군산항을 오가는 여객선이 운항되며 하루 평균 500여 명의 중국 관광객이 드나들던 터미널은 인적이 뜸해졌습니다. 당초 중국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2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여객선 운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원래는 기존에도 설 연휴랑 배가 점검에 들어가가지고 휴항하는 시기였는데요. 24일부터 정식으로 휴항되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여객선은 운항이 중단됐지만 컨테이너 박스 운반선 운항은 2월 4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당연히 안 되지. 그런데 지금은 법으로 통제 안 해요,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운항이 재개되는 선박에 대해선 화물을 통한 전염 사례는 보고가 되지 않은 만큼 선원들을 대상으로 검역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항 전면 중단의 경우 선박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저희가 결과 보고가 따로 저희한테 오는 건 아니라서 네. 확인은 아직 저희가 할 수는 없는데 네. 아직까지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여객을 안 들어오고 이런 사업 계획은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중국 여객선이 오가는 평택항의 경우 운항을 전면 중단했고 인천항은 일부 노선만 멈춘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선박 화물의 경우 살아있는 동물을 제외하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낮다며 선박 화물선 운영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도 생성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여행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 기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서 동승했던 안내원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처럼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걸까요? 정확한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그리고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람 간 감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증상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는 걸까요?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의 문건에는 무증상 감염의 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메르스와 사스를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증상이 없을 때 전파력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무증상 확진 환자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정확한 것은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후에 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혈액 분석 등을 통해서 판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접촉자는 이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항공기와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특히 항공기 내의 접촉자 범위 기준은 이 항공기에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세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에 모두 7열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상황 종료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 해외 유입 감염병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안에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국 호흡기 질환 전문가 중난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감염 확산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러니까 이 다음 달 4일에서 7일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대규모 환자 증가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홍콩대 연구진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4월 말이나 5월 초 절정을 지난 뒤에 6월에서 7월에나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방 백신도 없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외에는 특별한 예방 방법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발생 동향과 지역별 선별 진료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낮지만 전파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플루와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비교해봤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구촌을 놀라게 했던 대규모 감염 사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3년엔 사스, 2009년엔 신종 플루, 2015년에는 메르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중국발 사스는 아시아 지역 30여 개국에서, 미국발 신종 플루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발 메르스는 2012년 6월 처음 발생한 이후 중동과 아시아에서 유행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메르스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르스는 낙타와 함께 박쥐가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가 매개체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명이 1.4명에서 2.5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메르스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와 사스보단 훨씬 낮지만 신종 플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 플루 국내 감염자는 76만 명인데요. 이 중 270명이 사망해 0.03%대의 치사율을 기록했습니다. 메르스 치사율은 중동에선 30에서 40%, 국내에선 20%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현재 2%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사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전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도 없기 때문에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제어제가 연구 개발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이우송 박사를 찾아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사스 코로나나 메르스와 아주 그 유사한 바이러스로 역학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치료제 개발은 아직까지 전무하고요. 백신은 그 현장에서 그 바이러스를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 개발에 아마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이 문제도 있고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코로나, 돼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활용해서 제어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텐큐민 G 플러스라는 물질을 저희들이 도출을 했고요. 이제 상용화에 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쪽에 인체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역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면역 정강제 쪽으로 현재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요. 면역 정강제를 활용해서 또 식품 쪽으로 저희들이 상용화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할 부분은 실시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문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곳에 가는 것을 가능하면 자제를 하셔야 되고, 또 외부 외출을 했을 경우에는 특히 손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각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남원시가 버스, 택시 승강장을 지역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정읍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으로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우리 지역 시군의 주요 소식을 이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원시가 버스, 택시 승강장을 지역을 상징하는 디자인과 계절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장소로 꾸밉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60곳의 승강장을 먼저 교체하고 하반기와 내년까지 모든 승강장에 대한 교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로 도입될 승강장은 도시 농촌 복합형과 도시형, 택시 등 세 종류로 디자인됐습니다. 새롭게 도입될 승강장 디자인은 여론조사와 디자인 전문가로 꾸려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으며 남원을 상징하고 독창적인 지역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노후된 승강장 교체를 통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치매 안심 택시 송영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치매 안심 택시 사업은 치매 안심센터를 찾은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과 센터를 오가는 택시를 제공합니다. 치매 안심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 교육과 안전 교육을 마친 이후 오는 2월 4일부터 시범 운영을 합니다. 취약 지역의 어르신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지역의 택시를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읍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다중 공공이용시설에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8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영유아들을 위해 경로당과 유치원에 마스크를 우선 지급합니다. 시청을 비롯해 23개 읍면동과 역과 터미널 등 공공시설에도 마스크를 비치합니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택시와 버스 기사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 우선 지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터미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중이 자꾸 접촉하게 되는 택시, 버스 기사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마스크하고 소독제, 또 소독 이런 것도 병행하는 것이 이번 상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사업을 좀 진행하도록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가명을 목적으로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증거위조와 증거위조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변호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아직 전북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도내에서도 능동 감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9일 질병관리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능동 감시 대상이 22명으로 전날 5명에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들 능동 감시 대상은 우한폐렴의 잠복기인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내국인 1,166명 중 전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들 22명 가운데 2명이 지난 28일 열과 기침 등으로 보건당국에 신고해 우한폐렴 의심 환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이 긴장했으나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1세 남성은 폐렴 증상이 있어 현재 재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명도 뚜렷한 우한폐렴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북도는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해 능동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현재까지 국내 입국자 가운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우한에서 온 관광객과 접촉해 우한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한폐렴 2차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최근 14일 이내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3,023명 가운데 소재가 파악돼 각 시군에서 능동 감시 중인 내국인 1,166명을 제외한 외국인 1,857명에 대해 아직까지 소재를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 직접지 활성화와 숙련된 기술로 의료 봉제, 금속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493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규모의 영세성, 고령화,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영위 소규모 사업체로 중기부는 2020년 소공인 지원 시행 계획에 따라 복합지원센터, 공동기반 시설 구축과 판로 개척, 기술 지원 사업 등에 대해 22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에서는 전주 금속 가공과 순창 장류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2곳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개별 맞춤형 컨설팅, 작업장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온라인 판매 진출을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해 소공인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전년도 순창 장류 직접지구 지정과 공동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선정돼 기반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안나무 청장은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를 위해 복합지원센터와 공동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각 지자체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